고종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지금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방법과 어찌 보면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종도 역시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끌어들이다가 아내가 죽었잖아. 그러면 끌어들여 나도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자신이 끌려가요. 자신이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저기 뭐냐 일본 견제하자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 공에 가버려요 그냥. 이거 이게 이제 아관이 왜 아관이냐면 아라사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이제 임금이 가버린 거예요. 와우. 야 이게 진짜 아니 궁궐 하나 자기의 집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 그렇지만 이렇게 아관파천이 되면서 정치인 고종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한 거야.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비록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시점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을 맞춰 놓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관파천의 역사적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뭐 폼이 안 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왕이. 그러자 이 독립협회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된 거냐면, 자, 요거는 요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다라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는 뭘 목표로 하고 있었냐면 독립문을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네, 독립문을 세우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시모네스키 조약으로 지금 무너졌잖아 지금. 그죠? 조선이 자주국이라며 완전히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고종이 이제 돌아옵니다. 바로 독립협회 환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황제도, 고종 황제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축물이 뭐냐면 바로 환구단. 환구단이라 하면 바로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왜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황제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된 거야.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하는 거야.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환구단. 이 환구단을 좀 서포트해 주기 위한 게 이제 황궁인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환구단 없어요. 이 황궁 건물밖에는 없습니다. 좀 아쉬울 뿐이죠. 어쨌건 이런 어떤 그 건물을 통해서도 이제 드디어 제국이 선포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독립협회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독립협회가 뭘 했냐면 바로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요. 만민공동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만여 명의 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민공동회가. 자, 근데 만민공동회가 뭘 했냐면 모여가지고 안 된다 이거 한 거예요. 뭘 안 되겠냐면 러시아가 전령도를 달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전령도조차를 막았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령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의 부산이에요. 부산에 영도가 있거든요. 영도대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영도예요, 영도. 그 영도를 이 러시아가 탐을 내요. 왜?
러시아에서 배가 내려오면 저탄소가 필요했거든. 즉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령도를 그걸로 쓰려고 했는데 격렬히 반대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또 한러은행도 있었는데 이 한러은행도 폐쇄시킵니다.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만민공동회가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외세와 관련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NO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오히려 늘 을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딱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막아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민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민. 고종이 그 당시에 민을 믿었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 그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 아, 민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자,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니까, 관민공동회를 열어요. 관민공동회. 지금 왜 관이냐면, 여기서의 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예, 바로 박정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향. 이제 관에 해당하겠죠.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에 민에 해당한 대표자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윤치호. 이런 인물이 되겠죠. 뭐 사실 독립협회 뭐 이런 것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인물은 서재필이에요. 서재필이 초창기 활동을 했고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윤치호가 또 이끌고 있었는데 윤치호가 이제 그 당시 관리였던 박정현과 함께 손을 잡고 바로 이 관민공동회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기 헌의육조라는 게 있어요. 헌의육조. 자, 헌의육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먼저 이 헌의육조인 여러분들 바로 입헌군주제를 우린 지향한다. 예, 왕은 있어. 그러니까 고종 너무 염려하지 마. 왕 자리는 있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정치라는 거는 뭐 총리, 수상 이들이 할 테니까 넌 빠져 있어 이 얘기예요. 입헌군주제라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군주가 있는 거예요. 전제 군주제라면 헌법이 곧 군주일 수 있는데 이거는 헌법보다도 이 입헌, 헌법이 더 세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또 나오네 이거. 재정의 일원화. 이때는 내가 7부로 바뀐 상태라서 이때는 탁지부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세종은 아마 이 단어 모르실걸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왜 죄인 끌려오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업 보면 일단 주리부터 틀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을 줘가지고 자백하도록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난 죄가 없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 그죠? 바로 그런 피고들의 인권을 좀 존중하라라는 의미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개념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여러분들 그 중추원 관제까지 선포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중추원 관제를 또 선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당시에는 의회, 그러니까 의회 설립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의회 설립 운동.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을 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고종이 지금 의심을 한 거야. 아, 이들이 바로 내 자를 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종이 지금 이제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의심한 거죠. 얘네들이 대통령 공화정으로 가가지고 날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고종이 이 대한제국이 바로 이 독립협회와 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킵니다. 해산.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서 해산시키는 모습. 해산시키는 모습.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동원되었던 그 어용상인들이 누구였냐면 황국협회. 황국협회. 황국협회 여러분 배웠죠 우리? 보부상이 중심이 되었던 그 단체 황국협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만민공동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결국 나중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해산시켜 버려요. 고종으로서는 어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민을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게 바로 이 고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종은 혼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혼자야. 맨 처음에 앞에는 아버지 흥선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 민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독립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다 떠나거나 끝났어. 혼자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대한제국의 고종의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 광무 개혁이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본과 신참에 입각한 그런 방식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개화파가 했던 온건개화파가 했던 이 동도와 서기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본, 옛것을 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금 탐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잖아. 여기서 무조건 황제권의 강화예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 구본의 방법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선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99년도, 1899년도 여기서 이 대한국 국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원수부에 설치해요. 원수부. 이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원수부로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 황제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렇게 옛것을 돌아가는 모습들만 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들도 해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양전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양전사업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 조사예요.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 토지는 너 거야를 증명해주는 그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이 뭐냐면 양전사업을 통한 바로 지계의 발급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지계의 발급. 지계란 토지 계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내 거야 라는 걸 문서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계 발급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게 바로 신참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지계 발급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이 외에도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는 어떤 모습들이니까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 우선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상공업을 진흥하자. 상공업을 진흥하자. 그렇죠? 어떤 신참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다음에 학교들, 기술 학교들 이런 것들을 좀 세우자. 이런 것도 좀 많이 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전차가 개통해요. 똑같이 1899년도에 전차가 개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철도라고 할 수 있는 경인선도 이때 개통이 됩니다. 경인선 개통.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나라 철도 중 최초로 이제 서울과 인천을 놓는 이런 어떤 것들도 좀 개통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신참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이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광무 개혁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종이 개혁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과 러시아의 팽팽한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과연 광무 개혁은 계속할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모습에 대한 답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